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미스터리 프롤로그 제목 나치, 바로 그 위험한 이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월 18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리 컨텐츠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저는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종교에 대한 언급은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교 쪽에는 많은 내용에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잘못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댓글로 수정해 주셔도 좋고요. 너그럽게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컨텐츠를 시작하기 위해 이 사진을 먼저 띄우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사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도 어쩌면 알고 있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그림, 이런 사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곳에 일명 성물이라고 부르는 되게 귀중한 유물 총 3가지가 보이게 됩니다. 일단 그 유물 중에 가장 유명한 첫 번째 유물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게 영문명으로는 홀리네일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고요. 예수가 십자가형을 선고받아 골고타 언덕에서 죽을 때 양손에 못을 하나씩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발을 하나로 해서 못을 하나 더 받게 돼서 총 3가지의 못을 쓰게 되는데, 그 못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홀리네일입니다. 이 홀리네일은 그 명칭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엘레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현재는 이 엘레나는요, 왼손에 박혔던 실제 이 유물은 루브르 박물관에 현재 전시 중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롬바르디아 왕관에 저걸 녹여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걸 지금 보시면 아니 저렇게 휘황찬란하고 멋있다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건 현재 케이스입니다. 저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저 못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성유물, 성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성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사진에 나오는 두 번째 성물입니다. 물론 이 사진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대다수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바로 토리노의 수입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대성당에 보관 중에 있는 그 수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는 아리마테아 요셉이 빌라도에게 청해가지고요, 그 시신을 갖고 와서 자신의 매장지로 미리 준비해두었던 그 동굴 무덤 안에 이제 매장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세마포로 둘둘 말아서 이렇게 해놨다고 해요. 근데 4일이 지나고 나서 그 동굴에 여인들이 향신료를 바르기 왔더니 시신은 없고 이 세마포만 덩그러니 남아있던 것, 이게 바로 토리노의 수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예수시대 때는 보여지지 않고 전설로만 남아있다가 1353년 프랑스 릴레이라는 성당에 나타나게 되고요, 1578년 토리노에 안치가 되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토리노의 수위가 실제로 엄청 크거든요. 19세기에 이탈리아 사진학자였던 피아라라는 사람이 나 이거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래요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약간 화살을 넣은 네거티브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그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상한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됐더니 바로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자마자 이거 그때 그 수이 맞다, 예수를 진짜 몸에 감쌌던, 예수의 시신이라고 알려졌던 시신을 감았던 그 수위가 맞고 이게 얼굴이 형상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찬반은 되게 많습니다. 교황청에서 이 토리노 수위에 대한 조사를 굉장히 막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조사를 그동안 못했었습니다. 근데
1988년 옥스퍼드 대학과 애리조나 대학과 스위스 대학이 총 3군데가 아주 끝에 있는 미세한 샘플을 입수를 해서 이제 탄소동위 연대 측정을 한번 해봤던 겁니다. 근데 연대 측정을 했더니 실제 이 수위의 연대는 1260년과 139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탄소동위가 나오게 돼서 학계에서는 저게 나중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 라고 하고 있고, 아직 교황청에서는 이제 성유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도 뭐가 맞는지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 세 번째 성유물이 있습니다. 지금 빨갛게 쳐져 있는 저 부분이 보이십니까? 제가 혹시 어디를 여러분에게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저 사진을 보시면 예수의 한쪽에 이제 찔려서 창에 찔린 상처가 있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를 흘리는 모습이니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두 번째, 카르 마르텔. 그리고 세 번째, 카를로스 대제. 그리고 마지막, 젊은 황제 나폴레옹입니다. 이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저기에 있는 저 창을 소유하게 되면 엄청난 힘과 권력이 생긴다. 하지만 그 소유권을 잃게 되면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상한 전설이 붙어있는, 약 지난 1000년 동안 45명의 왕을 탄생시키고 절대군주를 만들었던 바로 그 성유물. 그 성유물의 마지막 소유주는 바로 오늘 컨텐츠의 주인공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여러분은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히틀러에 대한 컨텐츠를 진행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뭐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히틀러의 죽음과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여러분과 좀 세심하게 문서까지 털면서 확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함부로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하나의 집단이었다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쩌면 되게 근현대사에 가깝기는 한데 되게 많은 정보가 유실되기도 했고요. 반면에 굉장히 많은 비밀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소재이기도 합니다. 실제 태생 자체는 1919년에 만들어졌고요. 나치는 1945년 멸망할 때까지 사실 독일의 노동자당으로 나치당으로 출발했다가 이제 나치 독일을 만들었던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당이 하나의 국가가 됐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프롤로그니까 기억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34년 독일 대통령 힌데부르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총리였던 아돌프 히틀러가 대통령직을 겸직하면서 총리 겸 대통령, 즉 총통이란 명칭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건데, 1938년 정권을 잡았던 히틀러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오스트리아를 먼저 강제 병합을 합니다. 왜 하필 오스트리아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조금 독특한 사연이 하나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신의 야망을 꿈꾸기 위해 제일 먼저 한 게 오스트리아 합병. 자, 그 외에 여러 국가들까지 하고 결국에는요, 1939년 1년 뒤에 폴란드를 침공을 시작으로 세계 2차 대전을 시작하고 1945년 5월 히틀러의 자살과 함께 항복에 선언될 때까지 엄청난 많은 의문을 남긴 공간이기도 합니다. 워낙 큰 사건이었을까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부터 먼저 합병했던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오스트리아에는 빈이라는 곳에 되게 이상한 하나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랜스 오브 랭기니스라고 불리는, 혹은 스피어 오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스피어 오브 데스티니라고 부르기도 하는 바로 이 창입니다. 정체를 감추고 있다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나타나게 된 1000년 동안 약 45명의 왕을 배출시켰다는 성물,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실제 예수를 찔렀다는 그 창입니다. 이 창은 성창으로서 십자가 처형 당시에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라고 하는데, 롱기누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로마 병사의 이름에서 기인했다라고만 기록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보면 실제로 찔렀을 때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아예 눈이. 그리고 나서 그 피를 눈에 바르니까 다시 눈이 보였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뭔가 치유의 능력도 있는 굉장히 성스러운 창처럼 알려져 있기도 했죠. 자,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히틀러는 죽게 되고 이 창에 대한 위치 아니면 어디 이 모든 것들이 묘연하기도 합니다. 사실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 창의 존재가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있는 것인가? 보시다시피 창이 되게 옛날 유물처럼 생겼거든요. 아, 그럼 정말로 예수를 찔렀던 창인데 이게 정말 없어진 것인가? 그리고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복원을 해서 말이죠. 현재 복원된 창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저 창을 갖게 되면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저 창과 떨어지게 되면 사망을 하게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창이 예수를 찔렀던 그 창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아마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저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그 시대에 만들어진 창치고는 좀 독특하게 생기고 좀 너무 휘황찬란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 사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저 시대에 만들어진 것 치고는 너무 독특한데 뭔가 내용이 이상해서. 두 번째는 또 이 내용이 이상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성물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예수를 찌른 창이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를 찌른 창인데 그게 어떻게 성물이 될까? 라는 생각도 종교를 모르는 저로서는 되게 의심 가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눈을 닦았더니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이 다시 좋아졌다. 그럼 닦아놓고 얘기하면 창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창에 묻었던 예수의 피가 치유의 능력이 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창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확장됐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창의 행방에 대해 다시 찾아봤습니다. 기록을 확인해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 뭐였냐면 히틀러가 갖고 있던 보물 명단이었습니다. 한 가지 되게 확실했던 것 중에 하나는 히틀러는 이 창을 인수했던, 즉 가졌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했냐면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컨텐츠 히틀러와 관련된 문서에 보게 되면 히틀러가 실제로 저 창을 소유하고 이제 나에게 엄청난 힘이 생겼으니 어떤 전쟁이든 이길 수 있다라고 하고 전쟁을 1년 뒤에 일으킨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졌으니란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창인가 보다. 왜냐면 오스트리아에서 갖고 왔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분명한 건 히틀러는 이 창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였냐면 이 창이 어디서 없어졌는지였는 겁니다. 이 창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데까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학설이 어떤 거였냐면 첫째입니다. 1945년, 즉 이제 히틀러의 마지막이었죠. 아르헨티나에서 약 400km 떨어져 있는 어떤 남극의 한 협곡에 어떤 작은 보트가 정복하고 히틀러의 밀명을 받았던 결사대가 나타나서 협곡 아래 있는 얼음 동굴에 무언가를 숨깁니다. 숨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창이 히틀러를 떠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히틀러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하죠. 즉 소유를 잃은 창,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35년이 지나고 나서 1974년 독일 미넨에서 히틀러의 추종자였던 히엔리트 힐러라는 사람이 4명의 사람들과 함께 남극을 다시 가서 이 물건을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설이었습니다. 이 물건을 찾아냈다 까지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은 1945년 당시 독일 패망 당시 아돌프 히틀러가 갖고 있다가 베를린이 함락되기 직전에 미군이 그걸 탈환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를린 함락 직전에 히틀러는 열차에다가도 황금을 실어서 보낸 것도 있습니다. 황금 열차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함락 직전 미군이 탈환을 해가지고 합스부르크 가문에 보물로 등재되어 있다가 다시 박물관으로 넘어온 것, 즉 여러분이 보시는 이 창, 이게 바로 미군이 다시 가지고 와서 박물관에 넣어놓은 창입니다. 근데 이 창이 뭐가 지금 조금 문제냐면 이 창의 방사년대 측정을 실제로 미국도 해본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갖고 왔으니까 이거 진짜 그때 건가? 왜냐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정말 1세기 때의 칼이면 창이면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당시 방사년도를 측정해봤는데 뭔가 느낌이 방사선 연대에 따르면 7세기 물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의 물건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가 있었을 때 당시에 찌를 수 있는 그때 당시 존재했던 창의 모양은 아니었던 겁니다. 즉 진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설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설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리메이슨이 이 창을 실제로 입수를 하고 백악관의 주춧돌 중에 하나에다가 넣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는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이 칼이 이게 같이 안에 들어가 있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을 복원해서 만든 창, 이 창 맞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뭐 하나를 조금 이상하게 찾아봤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창날의 모양입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완전 로마 병사가 썼던 창, 그때 당시 창의 모양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로마 병사가 실제 썼던 창의 모양, 그때 당시에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 말고는 창 모양을 만들질 않았던 겁니다. 끝에 갈고리 모양 같은 게 밑에 이게 받침대처럼 두 개가 나와 있는 건 이제 사람을 찌르거나 시신을 찌를 때 그게 뚫려가지고 넘어올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이제 걸리게 하기 위해서 저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이 정도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의 창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게 맞죠. 그러면 머릿속에 한 가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가진 게 정말 뭘까요? 히틀러가 가진 창이 정말 이 창일까요? 만약입니다. 만약 미국이 입수했다는 이 창이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창, 롱기누스의 창이 아니라 그냥 7세기에 만들어진 유물의 창인데 그걸 미국이 오해해서 오스트리아로 보낸 거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 창은 그럼 어디 있을까요? 정말 찾았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 아니면 애초부터 성물은 없었을까? 아니면 찾지 못했을까? 가져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어서요. 정말 이 사람이 얼음동굴에서 찾았다는 그 어쩌면 무언가 조금 하찮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그 창이 진짜 창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나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렇게 의문점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번 주 주말 컨텐츠 이룬 미스테리 극장에서 함께할 이야기는 바로 나치가 갖고 있는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진행하겠습니다. 나치는 이런 유물과 보물과 그리고 UFO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주 일요일 미스테리 극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원이었습니다.